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도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입니다. 다음은 파스칼 소리우 아스트라제네카 CEO, 마지막으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떠났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있는 텍사스로 이사를 한 건데요. 박사님, 머스크 CEO는 텍사스에 있는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 공장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세금이 너무 높아서 이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나이가 바로 일론 머스크이기도 하죠. 네. 지금 베조스에 이어서 세계 주식 보유 랭킹 2위로까지 올라갔거든요. 특히 올해 이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뉴욕 증시의 분석으로는 이 스페이스 X를 키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깎기 위해서 절세 차원의 이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텍사스는 지방소득세가 제로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아요. 미국은 지방마다 소득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13%를 내야 되니까 수조 원을 이사한 거 하나만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분은 본인이 스페이스X의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텍사스로 옮겼다 하고 주소 옮겼다는 사실을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큰 절세 효과를 보는 비즈니스맨다운 그런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머스크 CEO뿐만 아니라 최근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대부분의 나라는 어디서나 비슷한 그런 기업 환경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각 주정부가 기업 환경을 두고 아주 심각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또는 부지를 공짜로 부여해 준다든지. 그런데 최근에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네. 거기는 겨울도 없고 1년 내내 평온한 이 지중해성 기후다 보니까 경치도 좋고 기후도 아주 쾌적한 그런 상태가 연중 계속되고 있어 전 세계의 인력들이 다 몰려오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우리나라 서울의 10배를 넘어서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저히 땅값을 감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이 민주당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그 규제를 피해서 가겠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민주당 정부가 그 공장을 좀 쉬어라라고 한 데 대해서 일론 머스크하고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규제가 없는 미지의 땅, 값싼 땅, 텍사스로 가겠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이전의 의도로 보입니다. 네, 또 테슬라는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난 9월에 이어서 3개월 만에 유상증자 소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잇따라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가가 좀 오르면 유상증자를 하고 네.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더 짓고 이런 보통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면서도 주가가 오르는 그야말로 신기의 마법의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주가가 떨어졌죠. 어쨌든 네. 그러나 유상증자 50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저력인데 앞으로 과연 이럴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문 부호가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오늘 뉴욕 증시를 폭락으로 몰고 간 특히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 6.99% 떨어졌습니다. JP 모간의 보고서 한 장이 몰고 온 쇼크인데요. 네. JP 모간은 그동안 테슬라 주가는 다 엉터리다. 그리고 실제 가치를 놓고 본다면
86%가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지금 주식을 사면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라. 아주 작심하고 테슬라를 비판을 했어요. 시장에서 이 JP 모간 보고서를 어떻게 볼지,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입니다. 앞서 테슬라가 증자를 했다면 아시아나항공은 감자를 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엽니다. 만약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의 무상 감자를 반대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박사님, 그런데 이 감자 방식을 두고 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과 산업은행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 감자라는 게 자본금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자의 반대입니다. 자본금을 줄이게 되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테면 이번에 3대1로 감자를 하는데 주식 3장이 1장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자신의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현재 이 상태를 방치하면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이런 재무 지표 비율이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네. 자본금을 줄여서라도 분모를 줄여서라도 어느 정도 지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상장 폐지당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감자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얼마 안 남았죠. 네. 여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감자를 결정하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서 감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금호산업,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경영 책임이 있는데 그쪽을 더 많이 감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주들의 요구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 나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회까지도 연쇄 지금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균등 감자에 대한 반발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에요. 예,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이 아시아나를 인수해 주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도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그러나 감자를 하게 되면 3분의 1로 주식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시아나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의 의견이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네. 그러나 아직도 소액주주들의 감자 여론이 적지 않고 특히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사실은 박삼구 회장의 동생이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는 금호석유화학은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고 자신들은 주식 지분만 갖고 있었는데 형인 박삼구 회장이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게 생겼고 그 과정에서 감자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회사 부실의 이후에 감자를 하면 최대 주주가 최대의 감자를 하고 그 경영에 책임이 없는 주주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자를 합니다. 이것을 차등 감자라고 그러는데요. 네. 산업은행은 이번에 무슨 일인지 대주주인 금호산업 박삼구 회장에게 아주 유리한 지금 이 균등 감자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도 산업은행의 이런 전횡적인 균등 감자를 막아달라고 올라가 있는데 과연 월요일 날 주주들이 어떤 표로서 어떻게 의사 표시를 할지 매우 중요한 지금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이 금호리조트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호석유화학 그러니까 동생 회사죠. 네. 동생 회사 입장에서는 금호리조트 매물로 나온 금호리조트라도 좀 사서 과거에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가 이어왔던 금호석유화학의 전통을 좀 이어가자. 금호산업의 전통을 이어가자. 형한테 맡겨놨다가는 형 회사는 지금 아시아나 항공 부실로서 사실 형해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유산을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호가의 아시아나 항공 부실로 인한 이 세판짜기 사실 보면 어떤 전통의 몰락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파스칼 소리우 아스트라제네카 CEO입니다. 국내 1호 도입이 유력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방역당국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박사님, 이 국내에 보급할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해외 공급 차질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 백신이죠. 네. 현재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고 또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 4달러짜리 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SK텔레콤 자회사에서 여기서 생산을 하기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계속 지금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생산 시설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네. 내년 1월 달까지는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게 영국 회사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FDA가 승인을 안 해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은 한국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한국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주무대인 영국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의 생산된 것도 또 수급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 생산 차질이 일어난 그 기술적 하자나 경영의 마비 상태가 한국에서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확보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뒤져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백신 접종하는 것만 눈으로 강 건너 불구경해서 쳐다봐야만 되는데, 유일한 희망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과연 제때 백신을 공급할까? 서로 공급을 하더라도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2월이나 3일보다는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가 긴급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FDA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백신 임상 과정에서의 도덕성, 정직성을 믿을 수 없어서 12월 달에 긴급 승인 심사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부작용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 부작용 발견된 사실 과정을 식약처, 미국 FDA나 각국의 이 FDA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당수 보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주가 미국, 영국에서 일제히 다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물론 결정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몸에, 인체에 유해한 어떤 그 특정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미국 FDA가 12월 달에는 승인 심사조차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무언가 어떤 그 부작용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한 곳에서만 지금 운명을 걸어오고 있던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좀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자료들을 받아서 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국내에 도입되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현재 지금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각국의 보건 당국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FDA 결정하고 우리 한국 식약처의 결정은 서로 체계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당국의 말 그대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가 나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을 만약에 한국 식약처가 먼저 승인을 했을 경우에 이 국제적 공신력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의 이 승인 속도가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그 중간 과정을 충분히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미국 FDA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과연 한국의 식약처에는 바로 제대로 자료를 제출했을까? 그런 대목에서 지금 우리 보건당국이 앞장서서 마치 아스트라제네카의 대변인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잘하고 있다, 문제없다라고만 변호할 것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 식약처 당국에 내놓은 자료가 과연 안전한지, 제대로 모든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것은 백신의 그 접종 시기도 문제지만, 만약에 거기서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 국민적인 재앙을 보건당국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의 결말이 또 미뤄졌습니다. 박사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이 소송 결과 발표를 이미 2차례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미뤄졌다고 조금 전에 소식이 나왔어요.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전쟁, 그러니까 한국의 LG화학, 이제는 LG화학은 배터리 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간의 이 배터리 특허 영업 비밀 전쟁, 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미국의 무역위원회 ITC입니다. 네. 그런데 ITC가 지금 막 긴급 이 보고서를 내놨어요. 두 회사가 어디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또 그 판정을 또 연기한다. 벌써 지금 3번째 연기하는 거거든요. 네. 내년 2월 10일 날 연기할 테니까 지금 당장은 결과 발표가 없다. 그리고 이 ITC의 결과 발표는 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 정부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회사, 특허나 영업 비밀을 침해한 회사의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중단이라는 아주 매머드급 페널티가 예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 누가 이겼는지 우리 현재는 알 수가 없고 판정이 유보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쟁이 너무나 오래 지리하게 계속되면 결국은 두 회사 모두에게 SK나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다 타격이 될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성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최종 판결이 또 미뤄진 이유가 뭘까요? 미국 ITC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원래 ITC는 판정을 미루는 것이나 판정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가 되어 있고요. 네. 뉴욕 증시에서의 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 어려우니까 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이 상원의원 선거, 조지아주에 지금 미국의 선거가 끝나질 않았거든요. 네. 미국 지난 11월 3일 날 있었던 선거의 투표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 선거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만 오로지 이 조지아주에서만큼은 지금 상원의원을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뽑는 규정이 과반수가 넘어서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선 투표가 1월 3일 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지아주로 가서 공화당을 응원을 하고 있고 이런 형국인데요. 여기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투표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게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투표를 얻으면 50대 50으로 동수가 되고 또 상원의장인 민주당의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갖는 그런 시스템에서 여소야대가 흔들려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의회를 장악할 수 있는 미국 정치로서는 상당히 큰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의 선거와 배터리 전쟁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핵심을 찔러주셨는데요. 지금 조지아에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의 생산 단지가 있고 또 제2공장, 제3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큰 치적이고 만약에 ITC 선거 결과 판정에서 SK에 불리한 판정을 내게 되면 1월 3일 선거에서 표가 와르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단 말이죠. 네, 공장이 멈추고 또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최종 재가를 해야 되는데 ITC 판정 결과를, 그래서 ITC 위원들은 아예 이런 정치적으로 휘둘리기 이전에 날짜를 조금 연기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 하자라는, 그래서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두 회사의 소송 비용도 커지고 또 지금 저 ITC 소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외신에 보면 SK와 LG가 특허청을 대상으로 또 소송을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특허 심판원에서도 소송이 이제 제기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특허가 무효다 이러는데 좀 대승적으로 크게 합의를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